1780만 원. 1억 원을 넘게 들여 시작한 가게의 인테리어와 식품 보관 장비들. 이 모든 것을 처분하고 난 뒤 내 통장에 남은 금액. 그것이 내가 10년간 가게를 충실하게 운영한 결과였다. 1780만 원, 오래된 노트북 1개, 그리고 월세를 내던 집. 이것이 10년간의 일한 결과의 모든 것이었다. 자꾸 그 사실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고 지금 주어진 현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는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 조급한 편이었다. 항상 뭔가 서두르느라 덤벙거리고 무엇에 쉽게 혹해서 변심을 잘하는 경향이 강했다. 주식도 암호화폐도 부동산도 제대로 끝까지 투자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 꾸준함이나 인내심마저 없던 나는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하늘만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았다. 그런 나에게 모든 일은 경쟁의 연속이었다. 고작 눈앞에 있는 일만 처리하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굳게 믿었다.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도 분명 운명적인 일이나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 여겼다. 지금껏 뭐 하나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막연한 기대만 하며 살았다. 그러니 모든 일이 다 적당하게만 느껴졌다. 노동은 신성하다는 건 일반적인 통념이었다. 그런 믿음 때문인지 지나치게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쳇바퀴 돌던 한 마리 다람쥐는 어느 날 우연히 통밖에 버려진 도토리 하나를 본 뒤에서야 자기의 삶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내 사업은 자신의 원통을 의심하지 않았던 다람쥐와 똑 닮아 있었다. 끝이 오지 않을 그 온라인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뛰고 다시 또 뛰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매일 오전 출근하여 출근 장소를 청소하고 제품을 선정하며 또 판매 페이지를 다듬고 또 다듬고 제품 CS 관리 등을 진행하는 일을 반복했다. 고객들과 상담이나 판매 배송 등을 마치고 나면 어느덧 시간은 다시 늦은 저녁이 되었다. 그러나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사람은 인식적인 한계를 지닌 존재다.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한 번에 볼 수 없기에 자신이 지금 원하는 것만 골라보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뜻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심리를 연구해온 기업들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놓고 고민하는지 은밀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너 이거 좋아하지? 라며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 앞에 내놓고 난다. 며칠 전 우연히 봤던 기술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영상 때문일까? 유튜브는 집요할 정도로 계속해서 그 사람의 영상을 추천해 주었다. 그렇지만 더는 그 영상에 시간을 쓰지는 않았다. 불편한 마음을 느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로 또 3개월이라는 성과 없는 시간이 또 흘렀다. 빠르게 돈 버는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사람 어디 없나? 답답한 마음에 집 근처 서점을 방문한 나는 인간이 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경제 경영 분야 매대 위에 수많은 책을 시큰둥하게 뒤져보던 중 시야에 진한 주황색빛을 띠고 있는 낯선 책 한 권이 눈에 띄었다.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을 잘 법니다. 거참 제목 한번 특이하네.
책의 빛깔은 신비로웠다. 색조가 반대되는 녹색 거북이 한 마리가 보였다. 거북이. 내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도 심지어 답답해 보이기도 한 그 동물이 상징이 되어버린 책. 토끼와 거북이의 동화에서 언제나 거북이의 승리에 못마땅한 듯 이렇게 말했다. 즉, 동화니까 가능한 이야기지. 토끼가 얼마나 빠른데. 분명 나에겐 빠르고 타고난 능력을 갖춘 토끼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상했다. 책 표지 위의 녹색 거북이는 지금까지 내가 바라본 느리고 답답한 생명체와는 뭔가 조금 달라 보인다. 더 단단해 보였으며 심지어 승자의 여유마저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지언정 절대 뒤로 물러서지는 않아. 결핍. 내 안에 결핍이 차오른다. 느림을 미숙으로 착각했던 내게 구성 요소는 빈틈없이 무조건 채워야만 살 수 있다는 바쁜 마음을 지닌 나에게 책 위의 거북이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내게 전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 의심의 눈을 세운 토끼에게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여유 따위는 없었다. 게으름? 그런데 정말 돈을 많이 번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이 사람 그냥 책 제목으로 자극을 주려는 거네. 의심의 눈초리가 쉽게 걷어지지 않는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게으름을 좋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고등학교 때 나는 항상 그런 학생이었으니까. 언제나 온 힘을 다하는 학생. 치열한 경쟁 속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중간도 갈 수 없었다. 선생님이 해주는 이야기는 놓치지 않고 또박또박 적었다. 농담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내 필기를 보면서 주변 친구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녹음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열심히 필기하고 그것을 복습했다. 하지만 내 성적은 최상위권이 아니었다. 어설픈 중간 남짓에서 머물러 있었다. 나에게 열심히 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이 책의 제목은 굉장히 깁니다. 오프라인 사업만 10년 한 39세 김 사장은 어떻게 콘텐츠 부자가 됐을까? 책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은 저자 자유리 님이에요. 10년간 오프라인 사업을 하다가 이 책에 등장하는 신의 실제 인물인 저자 신태선 님을 만나 콘텐츠 마케팅을 배우게 됩니다. 글을 읽으면서 저자 자유리 님과 제가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이를 불문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지요. 저도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돈 한 푼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철칙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죽어라 일하고 일하며 살았던 40대. 오프라인에서 자영업을 했던 1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저자는 이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산이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근무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놀라운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유리 님이 멘토인 신태수 님의 멘토링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콘텐츠 고수의 한마디. 누구나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요. 아이템을 소싱하는 방법이 다 공개되어 있어서 아이템 조달은 쉽지만 그 가운데 좀 더 차별화된 아이템을 더 유리한 가격으로 가져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요. 광고하는 방법이 다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광고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고객의 눈에 띄고 결제까지 유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카피로 고객을 후킹하는 방법들이 다 공개되어 있어서 쉽게 고객을 유혹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자극적으로 유혹한 고객의 마음이 휙 돌아서지 않게 끝까지 관리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의 이면에는 항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쉽게만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러한 일들은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차별화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알면 뒷부분의 일을 기꺼이 감당하게 됩니다. 쉽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 접근법입니다. 빨리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돈을 벌어가는 일은 쉽지 않고 보이지 않는 노력과 성장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도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이지요. 시스템에서 스템은 줄기를 의미합니다. C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줄기에서 나온 것처럼 서로 연결성이 생기는 요소들을 함께 배치하는 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시스템이 될지 안 될지는 금방 표시가 납니다. 계속해서 일을 늘려가기만 하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시스템을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잘 연결되지 못하는 불필요한 요소들에 억지로 연결성을 부여하거나 연결되지 않는 것들을 계속 늘리기만 해서 관리에 어려움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후죽순으로 늘리기만 하는 N 잡러가 결국 탈진해 버리는 것도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는 방향으로 일을 늘려가는 게 원인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책과 그럴듯해 보이는 강의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것을 해야만 해요. 이것을 안 하면 절대로 돈 못 법니다. 이런 메시지에 반응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시작한 공부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불필요한 가지를 늘려가야 할 것만 같은 조급함을 느낍니다. 시스템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때만 만들어집니다. 서로 연결성을 가지는 것들이 잘 순환될 때 비로소 시스템은 구축이 됩니다. 그 누구도 무엇을 덜 하라는 이야기는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덜 해야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덜 해야 하는지 아는 방법은 자신이 현재 무엇을 하며 사는지 돌아보는 것이고 그것은 기록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록이 콘텐츠가 되고 불필요한 일을 제거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는 습관만 잡아도 사업가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저만 따라 하시면 누구나 쉽게 돈 벌 수 있습니다. 계좌 인증부터 하겠습니다. 저처럼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런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그런 메시지를 쫓던 사람이었고 그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하였습니다. 남들이 절대 모르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것만 있으면 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시간이 지나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쌓은 방식만 이식하면 그대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의 능력과 가능성을 내 방식 안에 가둬버리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졌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카리스마 있게 전달해야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해야 상대방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돈을 벌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가르침의 형태인가요? 배우러 오는 사람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위협이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상대방의 성장을 원하고 같이 윈윈하고 싶다면 의존하게 만들지 않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단한 기법을 가르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는 법이나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질문을 통해서 관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스승이 진짜 자신을 위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내 안의 잠재력을 계속 끌어내고 믿어주는 말을 하는지 말이에요. 제게도 8년 동안 이끌어주신 멘토님이 계세요. 저의 멘토님은 어떤 말을 자주 했는가 생각해보면 자신 없어 하는 제게 할 수 있어요 라며 끊임없이 미션을 주셨죠. 내 안의 잠재력을 계속 끌어내주고 그 과정을 기다려주며 믿어주셨죠. 덕분에 제가 계획했던 것 이상의 경험을 하며 나도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문장을 갖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책 속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혹시 민수님, 최근에 자신에게 무슨 질문을 하세요? 질문이요? 낯선 질문과 상황에 빠지자 내 얼굴은 그에게 고스란히 내 감정을 전달하고 있었다. 네, 질문이요.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나요? 글쎄요. 질문 잘 안 하는데요. 신은 혼란스러운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서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만 믿으려고 오는 사람, 두 번째는 저를 이용하러 오는 사람, 세 번째는 자신의 질문을 쫓아온 사람. 민수님이 오늘 제게 해준 이야기 감동적이고 멋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하죠. 민수님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그 셋 중에 어떤 것일까요? 세 부류의 사람. 그의 질문에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그를 멀뚱히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말은 정확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누구의 답이 아닌 나의 질문이라는 그의 말이 맞았다. 그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깨끗할 정도로 나열된 정답이 아니라 우둔할 정도로 끝없이 보이는 질문이었다. 첫 번째 조각을 다듬을 때 그때는 전혀 몰랐다. 신이 가르쳐주는 마법의 조각상이 얼마나 큰 실루엣을 품고 있었는지 분명 난 알지 못했다. 미소님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최근 자신에게 무슨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나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답을 찾았습니다. 미소님들도 답을 찾아보세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